안녕하세요. 이제 새로운 뜨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뜰 옷은, 이게 그레이 레벨 니터에서 나온 멜팅 셔츠가 어젠가? 이 도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피드가 처음에 인스타에 4월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도안 출시가 안 되다가 드디어 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샀어요. 뜨고 계신 거를 피드를 올려주셨는데 디테일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작은 바늘로 좀 오래 떠야 되겠지만 이거는 한번 떠봐야겠다 생각을 했어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샀습니다. 게파드에서 나온 키드 실크 모헤어 이합을 잡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실은 구매를 하진 않았고 도안만 구매를 한 뒤에 집에 있는 제 실로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골라봤어요. 실은 그래도 실크는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막 골라봤는데 다행히 제가 가진 실에 베이비 알파카 실크 모헤어가 있더라고요. 얘는 성분을 보면 72% 베이비 알파카고 28% 실크의 구수예요. 이 원작실은 굵기는 8수로 알고 있어요. 제게 살짝 얇긴 한데 약간 8수인 다른 실들을 써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요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하나는 바이올렛 색상이고요. 하나는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같은 성분의 같은 실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실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색상 두 가지를 잡고 뜨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헤어다 보니까 합사를 해놨을 때도 그렇게 크게 색상에 막 이상하지는 않더라고요. 잘 어울려서 약간 연한 바이올렛이 됐어요. 게이지는 원작 게이지 같은 거는 22코에 29단이고요. 저는 22코에 30단이 나왔어요. 근데 원작은 3mm로 작업을 하셨고 저는 약간 호수를 내려서 3.75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75로 메인 바늘로 사용을 해서 뜨려고 해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루즈한 핏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1도 그 전체 품이 12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이즈 1은 왠지 뜨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일 작은 사이즈를 떠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자이너분이 의도한 대로 약간 착샷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좀 더 루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이즈 2를 뜨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완성품이 128cm예요. 그리고 약간 제가 뜨다가 보면은 손땀이 좀 성그러져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사이즈 2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캡스톤을 해서 등판 윗부분을 다 떴어요. 처음에 이 아랫부분에서 코를 잡아서 위로 떠올라가면서 여기 라인들을 늘리거나 되돌려뜨기를 하면서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펴서 보면 패턴이 이래요. 이쁘죠? 어깨 이게 진동에도 라인을 주고 넥라인도 주고 하니까 디테일들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도안은 보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친절도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떴고 아래쪽에서 이제 코를 잡아서 밑으로 떠내려가는 편물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떠서 가지고 와 볼게요. 지금 뒷판 편물을 다 떴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너무 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커요. 이게 재보면 지금 현재 64거든요. 64고 그리고 길이도 대충 77cm가 나와요. 제가 사이즈 2를 뜨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냥 판판하게 펴놓은 거라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쁘죠? 마음에 듭니다. 이제 다 끝 밑에 여기 이제 실을 마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코를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다른 분들은 먼저 사용하고 계실 텐데 저는 얘를 처음 써봐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스티치 홀더였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온실 317 온실님께서 요번에 한 달 서포터즈를 모집을 하셨는데 지원했다가 감사하게도 선정이 됐거든요. 그때 실을 보내주실 때 요거 2줄을 같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여기를 심코를 만들려고 해서 한번 써보려고요. 저 사실 이거 처음 써봐요. 처음 써봐서 너무 신기합니다. 이 보니까 여기다 바늘 끝에다 얘를 놓고 쭉 당기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 사실 편물 보여드린 것보다 이거 자랑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당겨 볼게요. 설마 이렇게 막 놓는데 빠지진 않겠죠? 빠지면 다시 끼면 되긴 하지만 오 이거 고무라서 그런가요? 이게 잘 안 옮겨. 쭉 잡아 당겨야 되나요? 저 혼잣말 되게 많죠. 오,
오! 빠질까봐 겁나서 쭉쭉 못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꾸 걸려요. 오! 바늘이 안 빠졌다. 됐습니다. 오, 신기해요, 진짜. 되네요. 이제 다른 쪽 할 때, 이제 여기에다가 앞뒤판을 다 뜨고, 여기 이제 아이 코드를 쭉 떠줘야 돼요. 그때까지 이제 심코를 만드는 겁니다. 오,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분들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묶어 놓고, 이제 앞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판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편물이 되게 크죠? 이 도안은 변형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작가님께서 의도한 비율대로 한번 떠보고 싶었어요. 디테일도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한 번은 작가님 의도대로 다 떠보자. 내가 못 입는 일이 생겨도 떠보자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도안에서 하라는 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머니를 달기 전에 영상을 찍은 줄 알았는데 안 찍었더라고요. 요 자리, 주머니 달기 전 자리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뒤집어서 보면 여기가 지금 겉뜨기 라인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주머니 표시예요. 주머니를 여기에다 다세요 라고 작가님께서 라인을 하나 넣어주셨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작업을 하시면 돼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게 주머니를 달 때 가이드라인에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꿰매야지만 일자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셔도 되고, 특이한 건 이 작업을 돗바늘을 사용하지 않아요. 보시면 여기 아이 코드가 되어 있죠. 돗바늘을 1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꼭 해보세요. 다양하게 디테일한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뜨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다 하나씩 다 마감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기를 아이 코드로 다 작업을 해줘야 돼요. 제가 소매 작업할 때 이따가 또 영상을 찍을게요. 정신을 차리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가끔 까먹습니다. 지금 한쪽 소매를 다 떴어요. 이번 가디건은, 아니 셔츠는 소매에서 밴드 작업을 바로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웰트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 소매도 더블 겹단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양쪽 소매를 다 끝나고 나면 여기 몸 옆라인하고 소매 옆라인을 꼬맨 다음에 그 다음에 웨이트 작업을 하고 소매 밴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쪽 소매 다 뜯고
반대쪽 소매 코 잡아놓은 상태예요. 웰트 작업까지 다 끝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어깨에 되돌려뜨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매밴드까지 다 했어요. 전에 이 편물이 전혀 이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저 옆선하고 소매를 연결을 해서 밴드까지 한쪽을 했습니다. 이쁘죠? 사용한 단추는 원작 단추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했어요. 이게 옛날에 바늘 이야기에서 이런 메탈 단추를, 금속 단추를 통으로 그냥 해가지고 몇천 원 해가지고 파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보니까 다른 단추를 한 통으로 팔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단추들이 개수가 한 벌을 뜰 수 있는 것도 있고 뜰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게 뜰 수 없는 개수들이더라고요. 모양이 다 달라요. 구멍 수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요. 그냥 같이 사용을 하려고요. 얘도 또 다르죠. 근데 얘네는 다행히 2개 소매에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네는 소매에 달고 여기는 6개는 몸통에 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을 하려고요. 그럼 또 괜찮죠? 그런대로. 얘네 놔두면 뭐 하겠어요. 사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버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우니까 이렇게 모아서 쓰려고 합니다. 다행히 어울려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소매는 이렇게 했고요. 반대쪽 왼쪽 소매는 지금 이제 작업을 하려고 웰트 작업까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소매밴드 다 떠올게요. 지금 지난번보다 진행된 걸 좀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소매밴드 한쪽만 다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매밴드 양쪽을 다 한 상태예요. 풀어보면 겹밴드고요. 단추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잠가주는 형태입니다. 저는 이 정도 너비예요. 그리고 입고 싶은 모양에 따라서 접어 입기 편하게 여기가 갈라진 상태예요. 이렇게 접어서 입어도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버튼밴드는 다 마무리를 했어요. 이쪽에 구멍도 다 뚫어줬고요. 웰트 작업하고 겹밴드로 다. 이쪽도 웰트 작업하고 겹밴드로.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 카라 들어가기 전에 목단 밴드도 겹밴드로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끝에다가 카라를 떠줘야 돼요. 아직 카라는 안 한 상태고요. 지금 목단 밴드만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여기 카라하고 이제 전체 아이코드를 해줘야 돼요. 아직 아이코드는 안 한 상태예요. 이제 카라하고 아이코드 해서 세탁 전에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 네.
드디어 셔츠를 다 떴습니다. 넥밴드를 하는 것까지만 제가 찍었었더라고요. 그 후에 넥밴드 위에다가 여기 끝에서 코를 앞뒤로 이제 동시에 잡는 방법이 도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돌려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쭉 돌려뜨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메리아스 편물처럼 꿰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칭이 컨닝을 해야 되겠다. 키츠너 스티치라고 하더라고요. 꿰매는 방법이 키츠너 스티치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고 꿰매시면 돼요. 그래서 쭉 여기 모양대로 떠준 겁니다. 이쁘죠? 한 5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보면 깔끔하게 여기 잡으실 때 제가 한번 풀렀거든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잡았는데 여기 마지막 코가 이렇게 먹어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떼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무시하고 다시 잡기가 귀찮아서 한 3단인가 떴는데 앞뒤를 봤는데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이게 조금씩 먹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시 다 풀러가지고 다시 끝에만 살짝 잡아서 했어요. 굳이 얘가 힘을 받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위에 한 코, 여기 반 코, 여기 반 코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일자로 잡으시는 게 이쁘게 나와요. 여기도 그쵸? 요 안에도 여기가 왜 벌어졌냐면 처음에 이렇게 잡다가 올라왔다 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반코 잡는다 생각해서 위에만 쭉 끝에 가장자리를만 일자로만, 아니 한 코든 반 코든 상관없는데 일자로만 쭉 잡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를 뜨고 앞에 단추도 다 달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아이 코드를 다 돌려줘야 돼요. 처음에 여기 코를, 보조 코를 다 한 번에 잡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잡고 3코 아이 코드를 다 해줬습니다. 쭉 다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아이 코드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이렇게 벌어지면 아이 코드가 두껍기 때문에 3코도 약간 두껍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 벌어지지 말라고 안쪽에서 조금 꿰매줬어요. 한 4코 정도를. 그럼 이게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양쪽에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쪽도. 네. 그렇게 해서 다 떴어요. 다 뜨고 이제 착샷으로 돌아와 볼게요. 안녕하세요. 멜팅 셔츠를 다 떠서 입고 와봤습니다. 이 멜팅 셔츠는 그레이 레벨 리터닝 도안이에요. 지난달에 출시가 됐죠. 이 셔츠를 인스타에서 본 거는 4월 달에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 작가님께서 이렇게 카라나 이런 거 없이 몸판만 작업을 하신 거를 이제 피드를 올려주셨는데, 예, 여기 셔츠나 요런 이음새 부분에 요런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작가님께서는 웰트라고 명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작업을 하신 거를 피드를 올려주셨는데
그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 도안이 올라오면 꼭 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4월에 피드를 올려주셨는데 로우키 가디건이 나올 즈음에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그래도 겨울엔 나오겠지 하고 계속 피드를 봤는데 지난달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올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뜨기 시작했어요. 사용한 실은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실크가 들어간 키드 모헤어로 뜨신 이게 셔츠예요, 원작은. 근데 저는 이제 실은 따로 구매를 안 했고 옛날에 구매를 해놨던 알파카하고 실크가 들어간 헤어가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그게 약간 굵기는 얇은데 그래도 소재가 그래도 우라고 실크가 들어간 거니까 비슷하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선택을 해서 뜨게 됐습니다. 바늘은 원래 원작은 3mm예요. 근데 저는 3.75를 사용을 했고요. 게이지는 원작은 22코에 29단인데 저는 22코는 나왔는데 단수가 30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완성한 것도 원작하고 가슴 둘레는 같아요. 제가 이 사이즈를 떴거든요. 원래 원작은 128cm가 나오고 길이가 잠시만요. 제일 긴 쪽이 79cm가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몸통 둘레는 128이 나왔는데 길이가 74cm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작보다 5cm가 짧게 나왔죠. 근데 앞에 영상들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사실 이 길이로 하면 굉장히 길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앞에는 보통 저희가 셔츠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입진 않잖아요. 조금 약간 뒤로 이렇게 넘겨서 입으니까 앞에는 좀 짧아지고 뒤에는 많이 길어지긴 하지만 입는 데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스타에 착샷 피드는 우선 올렸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이 스커트에도 찍었고 청바지에도 찍었는데 둘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겨울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작업이 메리아스 편물이긴 한데 디테일이 굉장히 많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앞뒤 몸판을 뜨는 거는 앞뒤 몸판 뜨고 팔까지 뜨고 나면 사실상 다른 니트는 거의 다 간 거잖아요. 근데 한 반 정도 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웰트 작업도 일일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전체 아이코드도 돌려야 되고 주머니도 달아야 되고 이 카라 작업도 몇 단계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의 진짜 기성복처럼 나와요. 물론 저희가 뜨개를 하는 모든 작품들이 기성복처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수제의 특성이 보이는 것도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뜨면서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가면서 뜬 니트 같아요.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싫어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다른 이쁜 거 떠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